본 리뷰 영상은 넥스트 스테이지 윗 알렉스 주최 측인 인비저블 핸즈 측과 사전 협의하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촬영을 허락해주신 인비저블 핸즈 측의 김지훈 감독님, 최우현 마술사님, 서영진 마술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올해 피즘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스테이지 위드 뭐죠? 네, 김정우 마술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김정우 마술사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 심사위원 오래 하셨었죠. 굉장히 네, 좀 했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심사위원을? 처음 시작한 게 아마 2000년 같은데요. 와, 2000년도면 밀레니엄. 밀레니엄. 그 공식적인 게 아마 2000년일 거고요. 처음으로 아마 했던 게 이제 좀 아마추어들을 이렇게 저희가 모집해서 네. 몇 년도인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거는 98년도, 9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알렉산더 매직 캠프라고 한번 갔었어요. 그때 예. 그 캠프 내에서 이제 장기자랑식으로 그래서 조끼리 짜가지고 그 장기자랑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또 심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시작으로 2000년 시작이 아마 아마추어 마술대회였습니다. 네. 국내 심사위원들하고 해외 쪽 심사위원들 많이 틀린 점이 일단은 아시아권하고 유럽권으로 좀 나눠져요. 네네네. 네,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좀 독창적인 면을 좀 많이 봅니다. 일본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예.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보다 대만 쪽 이런 쪽은 좀 비슷한데 유럽권 심사위원분들은 일단 독창성도 중요시하지만 네. 예술성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술성. 네, 그러니까 예술적인 분위기 이런 거.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좀 네. 뭔가 왜 프랑스, 이태리 하면 뭐 좀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루카스 액트 같은 게 좀 예술적인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먹힙니다. 그렇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걸 많이 아니까. 그렇죠. 많이 발전해서 또 익숙해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는 아시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예술적이고 아티스트적이 나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안 봤으니까 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있겠죠. 아무래도 약간 이런 반대로 유럽에서는 기술적인 걸 많이 안 봤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컨벤션 중에 이제 아바노 매직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역대 우승자들이 한국 마술사가 많아요. 아나린 마술사, 한설인 마술사, 김현준 마술사, 이호준 마술사 뭐 이런 식으로 더 있는데 한국 마술사들 특성이 약간 매니플레이터의 성향이 짙어요. 근데 그 컨벤션에 한국 제너럴 같은 계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술사들은 상을 탄 적이 없어요. 1등을. 신기하죠.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성향이 다 성향이죠. 있는 거죠. 국가별로 좀 다르다. 아직 디테일까지는 모르지만 좀 그렇게 나뉜다.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동남아 쪽 많이 예, 틀리고. 또 동남아 틀리죠. 동남아 쪽은 예. 이제 좀 오락적인 면이 좀 예.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을 좀 많이 봅니다. 네. 태국, 홍콩 이런 쪽은 예전 마술 대회와 지금 요즘의 대회 혹시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 어떤 점이 틀린지. 예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마술 대회를 아마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때 아마추어 마술 대회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기의 오리지널 액트를 가지고 마술은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오리지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며 네. 피즘 룰 자체도 모르겠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뭐 비디오로 봤던가 TV 영상에서 봤던가 어떻게 봐서 이제 좀 조금씩 따라했던 그런 마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 기준도 대부분은 관객 호응도의 위주로 높은 점수를 높은 박수를 받던 사람들이 아마 좀 우승을 했던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관객 호응도의 박수보다는 네. 아무래도 독창성이 가장 강하죠. 오리지널리티. 네, 요즘에는.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하나가 예. 그 마술 자체 액트의 이해도예요. 이해도. 예, 중요한 말씀. 아무리 그 본인이 내가 이 마술을 주제를 삼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심사한테 보여줘야지 해서 타겟을 잡고 정했는데 네.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네네.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 네.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그 액트 자체가 유럽 쪽이나 해외 쪽하고 우리 동남 그 아시아 쪽이나하고는 좀 많이 틀린 점이 많아요. 기본적인 점수는 일단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피즘 룰에 관해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피즘 룰에 관해서 저기 다들 혹시 피즘 룰의 점수 알고 계세요? 혹시 정확하게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PPT로 그 점수를 정확한 피즘 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피즘 마술 대회 채점 기준이나 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유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 점수에 관해서 또는 그 어떻게 하면 참가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세계 마술 챔피언십은 그 다음같이 이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을 넘겨주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 본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나라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피즘 소속 클럽 소사이티에 있는 경우에 그 자구 피즘 클럽의 회원이면 클럽 회장에게 서면으로 인정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알렉산더의 대표님 이제 김준호 그 대표님 그리고 그 MUK에 계신 유지아스 안성호 교수님 그리고 현재 빔프 사무국이 작년인가부터 가입이 돼서 그 세 나라의 이제 그 세 클럽의 대표가 인정을 해주면 피즘 아시아나 피즘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이제 피즘 아시아에서 피즘 아시아라는 종목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를 또 거쳐야지만 본 피즘에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심사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이제 그 총 6가지 항목 어떠한 점을 보고서 점수를 매기는지 그 항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핸들링, 테크닉 쪽이죠. 그 스킬이라든가 기술력, 아까 말했던 그 손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중점으로 보고요. 순서는 뭐 점수별로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닙니다. 순서는 이 중에서 나열대로 그 마지막에 총점이 나옵니다. 쇼맨십의 연출. 관객들이 보았을 때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는 그런 쇼맨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쇼맨십도 많이 봅니다. 연출력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 그다음에 유럽 분들이 많이 중요하시는 예술적 감명과 구성. 어느 정도 예술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오리지널리티. 솔직히 오리지널리티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리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즘회에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만드는 상이 바로 그 오리지널리티상. 우리나라에서 그 클로즈업 때 최현우 마사랑 그 다음에 하원근 마사가 그리고 또 한 명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김경호 마사가 이렇게 세 분이 한번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분위기. 어떤 마술은 신기하지 않은 마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분위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최종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는 피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서 판단,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격 처리가 되느냐? 앞에 경고등이 있어요. 노란색 불, 파란색 불, 빨간 불인데 빨간 불이 들어오면 거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70%죠. 10명 중에 7명이 반대다.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바로 소통이 되게끔 그 심사위원 대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위는 70점, 그리고 6점 이상이 3위. 3위권 안에는 총 3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60점은 60점 이상이 넘어야지만 3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80점이 넘은, 그러니까 만약에 80점이 안 넘는다, 그럼 어떻게 되지? 최고 점수 받는 사람이 79점이에요. 그러면은 1등 수상은 그 해는 없습니다. 무조건 80점이 넘어야지만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지와 클로저 양식다 1위 수상자분들이 그랑프리를 놓고서 이제 마지막 최종전에서 이제 다시 경합을 벌이는데요. 이때 앞에 말씀드린 그 피즘의 그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봐서 언급한 기준을 동일하게 정리하면 마지막 포인트를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적어낸 마스터들의 출전자 제출해서 마지막 경합을 벌입니다. 그랑프리를 가르는 거죠. 예.
그랑프리의 자격은 무조건 80점 이상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참가자들한테 했던 질문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이런 분위기면 1등을 준다. 이런 분위기면 심사위원들이 꼭 1등을 주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좀 독창성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신선함, 네, 예. 신선함. 그 관객의 그 마술사에게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표현력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리 그 재미있거나 기술이 뛰어난 마술들도 그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네. 무슨 내용이지 하다 보면 끝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강한 그 표현력과 독창성과 이해도를 좀 높이 타서 어필을 한다면 네. 심사위원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심사위원 세션이었고요. 네, 일단 김정우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이영호 마스터님께서 좀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도 큰 박수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김정우 마스터님입니다. 네. 김정욱 말사님의 심사위원 세션이 끝나고 잠시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료 행사임에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제공을 위해서 힘써주신 알렉산더 클럽 김준호 회장님과 사회인 마술클럽의 정홍민, 권순일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술사를 지목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마술 대회 준비할 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대회 준비할 때 체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시간적인 의미인지 아니면은 뭐 기술이나 뭐 파트로 끊어서 한다는 건지 저희가 만약 4달의 시간이 있다 치면은 그 저희가 스스로 처음에 생각하는 내가 정말 멋지다 생각하는 액트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주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그걸 생각하는 기간을 나눠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있으면은 한 달에서 액트의 한 절반 정도는 그 한 달 첫째 달에 뭐 셋째 주까지는 계속 생각해보되 넷째 주부터는 바로 그냥 작업을 들어간다. 타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액트의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스스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업그레이드는 나중에도 가능한 건데 일단은 대부분 액트가 초안이 나와서 제가 생각엔 한번 해봐야 더 얻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마술사들께서는 대회를 왜 나가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뒤에 오는 후배 마술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회를 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언제 이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무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갖고 했고 그리고 무대에 많이 서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이 제일 큰 무대에 이 마술사라는 이름으로 제일 큰 무대에 쓸 수 있는 게 저는 대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꿈꾸고 그려왔던 거라서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미 부여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최병이 형이 말했듯이 그 의미 부여가 어떤 거든 그게 진짜 확고하고 그게 진짜 맞다 생각하면은 그 목적 때문에 결국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Q&A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술사님들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스테이지 윗 알렉스 행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프로 마술사님들의 대회 준비 과정과 노하우 그리고 심사위원님 분들이 어떻게 마술을 채점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프로 마술사님 분들이라면 정말로 좋은 정보가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술 도구 리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